삶의 지혜, 호랑이, 늑대와 여우를 구별하고 양과 토끼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성격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당신 앞에 서게 되며 모든 사람이 당신의 행동이나 전략에 똑같이 반응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각자의 가치관과 경험에 따라 대응합니다. 따라서 상대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호랑이, 늑대, 여우를 구별하고 양과 토끼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도 각기 다른 성격과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은 처세의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호랑이 같은 사람은 권력과 힘을 추구하며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맞서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여우 같은 사람들은 교묘하게 당신을 속이거나 조종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일 수 있지만 항상 이익을 계산하며 행동합니다. 양이나 토끼 같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순수하고 해를 끼치려 하지 않지만 그들의 순진함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제대로 구분하고 각기 다른 성향에 맞게 대처하는 능력은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하라. 사람을 신중하게 고르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을 잘못 건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 속으면 평생 이를 갈며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용서할 줄 압니다. 당신이 상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적을 만들거나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쉽게 상처받고 오랫동안 그 상처를 간직합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모욕을 주거나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복수를 다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범하고 단순한 사람들은 작은 배려와 친절에도 크게 감사하며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태도와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3. 상대를 아는 능력은 곧 권력이다. 상대를 아는 능력은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장님이 되어 길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를 잘못 파악하면 엉뚱한 사람의 화를 돋우거나 시도 안 먹히는 사람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욕을 주면서도 자신은 아첨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상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상대의 본성, 욕구, 약점 등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명확해지며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4. 상대를 파악할 때 본능에 위존하지 말라. 사람을 파악할 때 절대 본능에만 위존해서는 안 됩니다. 본능은 때로는 유용할 수 있지만 잘못된 판단을 내릴 위험도 큽니다. 사자와 이리, 여우를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하듯이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상대의 과거 행동, 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당신에게 큰 득이 될 것입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편견 없이 상대를 분석해야 합니다. 때로는 겉모습에 속기 쉬운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내면의 본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허세를 부리는 사람도 실제로는 겁쟁이일 수 있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큰 능력이나 권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말이나 행동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겉모습에 속지 말라.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감추기 위해 겉모습을 꾸미기도 합니다. 뱀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허세를 부리며 강해 보이려 하는 사람도 실제로는 불안하고 겁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말만으로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내면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내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과장하거나 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강해 보이고 싶어서 허세를 부리거나 약점을 감추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겉모습이나 말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험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6. 처세와 자기계발. 사람을 구분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는 오랜 경험과 꾸준한 학습을 통해 길러지는 기술입니다. 성공적인 처세는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 깊은 이해와 공감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컨트롤하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관찰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을 쌓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기 개발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는 과정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구분하는 능력은 개인의 삶을 더 풍요롭고 성공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상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처신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면 당신은 보다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의 화신, 풍도는 황제가 바뀔 때마다 5 왕조의 재상을 지냈지만 간신이라고 평가받지 않았다. 그 이유를 풍도는 울타리 위에 자라는 풀에 비유했다. 그는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였다. 강한 권력자가 등장하면 그에게 투신했다. 뻔뻔함이 극치에 이르렀다. 특히 오랑캐 거란에 투신했을 때 그가 남긴 말은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항변했다. 남조의 아들이여 북쪽 하나의 아버지이니 나는 양조의 신하이다. 어찌 구분을 하랴. 자기 합리화의 극치다. 그는 오랑캐 거란의 야율덕광 의태부, 즉 황제의 스승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었다. 이상한 것은 이후에 후한 고조 유주원, 후주태조 과기도 그 일로 인해서 그를 비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자기 왕조의 태사로 계속 임명했다. 풍도는 지조는 없었지만 독서광이었다. 그는 성현들의 책을 읽느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잊을 정도였다고 전해진다. 그는 출신이 미천했다. 조상들은 농사를 짓거나 서당에 훈장을 지냈다. 풍도는 집안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에 까다롭지 않았다. 큰 눈이 내려 문을 막았을 때도 독서만을 할 정도였고 그 소문은 밖으로 퍼져나갔고 장강남북으로 최고의 명사였다. 어떤 왕조이든 간에 모두가 그를 초빙하여 그를 관료에 앉히는 영예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독서광이기는 했으나 역사에 남을 만한 저작은 하나도 없었다. 시만 몇 편 남아있다. 풍도는 비록 지조는 없었으나 탐관오리는 아니었다. 특히 권력자에게 환심을 사려고 아부만하는 인물이 아니었다. 전형적인 탐관오리들과는 전혀 달랐다. 풍도는 자기 검열이 엄격한 인물이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살폈다. 풍도는 고향에 기근이 들자 전 재산을 털어 고향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자신은 초가집에서 힘든 생활을 몸소 실천하였다. 그가 고관이 되어 고향집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우쭐대지 않았다. 비록 고위 관료였으나 직접 농사를 짓기도 하고 땔감을 구해오기도 했다. 때로는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돕기도 했다. 민생에 철두철미한 인물이었다. 풍도는 돈과 여색을 절대로 탐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가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2가지 문제다. 하나는 돈 문제이고 하나는 여자 문제다. 풍도는 이 2가지 문제에 문제가 없었다. 당시 후당과 후량이 전쟁을 벌일 때 어떤 장군들이 강탈한 미녀를 풍도에게 보내왔다. 풍도는 그녀를 당분간 자기 집에서 생활하게 한 뒤 고향집을 수소문하여 돌려보냈다. 그는 세상을 떠날 때도 유언으로 자신의 시신을 쓸모없는 땅을 골라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탁했다. 다른 권력자들처럼 후장을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또 호화로운 수의도 입히지 말고 보통의 거친 삼배로 안장해달라고 했다. 대만의 국학대가 남해근 은풍도를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73살 동안 살다가 세상을 떠난 인물이다. 정치권에서 시비 분쟁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누구도 그를 공격하지 않았다. 그는 간단한 인물이 아니었다. 혼란의 시기에도 그는 장수했다. 그는 자칭 장랑노인이라 자랑했다. 오랫동안 인생을 즐기며 살았다는 의미다. 당시로는 정말 장수한 인물이다. 그는 학문이 뛰어나지 않았다. 시작 몇 수 남긴 것이 전부다. 그의 시 우작의 마지막 구절에서 그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다. 그는 이리와 호랑이들이 우글거리는 가운데서도 나를 똑바로 세웠다는 시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미인즉슨 자신의 마음만 올바르게 서면 사상과 행위는 떳떳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오랑캐 왕조의 황제들을 호랑이와 이리로 보았다. 그의 삶은 청렴, 엄격, 순박했고 도량은 당연히 크고 넓었다. 정적들을 끌어안고 원수들을 감화시켰다. 그가 학문적인 소양이 있다거나 지조가 있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그가 적대자들을 포용하고 감화시킨 점은 평가해야 할 것이다. 지조 없는 풍도였다고 하지만 적어도 그는 청렴하고 도량이 넓었으며 백성을 사랑했다. 고령의 책사들뿐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이다. 풍도는 시 몇 편을 남겼다. 중국 당나라의 역사를 다룬 전당서 설시편에 나온 시구다. 당나라 말기에 태어나 나라가 망한 뒤
후원 등 여러 왕조에서 재상 벼슬을 지낸 풍도에게 처세술이 무엇이냐 묻는 질문에 말 조심하라고 답한 일종의 권면시다. 구시와짐은 입은 곧 재앙의 문이요 설시참신도 혀는 곧 몸을 자르는 칼이다. 패구심장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안신처처우 처신하는 곳마다 몸이 편하다.